20억 이상 집 사지 말라.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20억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붙인 거고요. 뭐 20억 넘는 집들은 당연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자, 부동산 대책 왜 안 내놓냐 하면서 아주 그냥 나라가 한바탕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잡아라. 정부 뭐 하냐. 지금 뭐 잠실이 뭐 한 달 만에 5억이 올랐다. 뭐 목동이 뭐 8억이 올랐다. 강남은 뭐 10억, 20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이라는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제 당선된 지 이제 뭐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막 올라버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은 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렸어요.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좀 과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좀 하고 뭐 지방이나 나머지 같은 데들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다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재부랑 국토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때는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토부 장관은 있었죠. 기재부 장관은 이제 뭐 사퇴했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뭐 있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장관을 인선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들어오고 한 7월 초에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우선 정책이 대출 규제만 나왔어요. 뭐 세금이라든지 뭐 다주택 규제, 뭐 세금 중과 뭐 일부 배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고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대출 규제는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보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보면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나머지 유관 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아침 8시에 회의를 합니다. 아침 8시에 회의를 했다는 거, 요게 좀 포인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대책이 딱 나오고 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뭐 약간 두 부류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작용 심할 텐데 라는 부류가 이제 한 부류가 있고, 아니다, 이 대책은 집값을 떨어뜨릴 대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파트가 또 한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 과거와 같은 패턴을 지금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8시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회의를 8시에 하고 오전 11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내일부터 규제를 적용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일부터라는 게 참 뭐랄까?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금요일 날 오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금요일 점심 때 발표를 딱 하고 저희 이제 밥 먹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11시 반에 딱 발표하고 이제 갔겠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이 몇 시까지 옵니까? 은행이 한 4시, 4시 반이면 다 문 닫잖아요. 근데 12시에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시에 밥 먹으러 갔겠죠? 밥 먹고 뭐 한 1시나 2시쯤 이 내용을 보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고관심자들 아니면 대부분 그냥 뭐 한 2시쯤? 1시쯤? 갑자기 뭐 카톡이 울려가지고 뭐야 했더니, 야, 너 영식아, 너 집사 때문에 야, 이거 봐봐. 뭔데? 야, 너 이번에 대출 규제 나왔다는데? 너 집 샀는데? 야, 그거 너 잘 알아봐. 해가지고 뭐야? 했는데 이미 지금 2시 반. 근데 이제 은행 문 닫기 직전. 근데 토요일부터 대출 규제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특이하고 신기한 거냐? 아니죠. 우린 이 게임을 이미 해봤다. 언제냐? 2019년 12월 16일 날 이런 대책이 나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때도 이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합니다. 이때 뭐냐? 그 유명한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뭘 했냐? 보세요.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때도 똑같았어. 이때도 똑같이 내일부터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 집 샀는데 어떡하지? 은행 가면 문 닫은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때 6년 전이죠.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16일, 그러니까 연말이잖아요. 이제 막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이 규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뭐 이제 느즈마키 크리스마스 준비 뭐 하지? 선물 뭐 사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이제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이때. 그러면서 저 계약금 날리는 건가요?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울고 막 어떡하냐 하면서 막 은행 가가지고 막 문 닫혀 있는데 막 문 열어달라고 하고 대출 때문에 계약 포기했다고 하면서 막 뉴스 막 나오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발표했다. 저는 내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잘 하세요. 라는 거였죠.
자, 이 6월부터 대출 규제가 예상된다는 얘기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그랬고, 저도 이제 영상 찍을 때마다 대출 규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 라이브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수강생들한테는 계약서를 빨리 써라. 대출 빨리 자소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2019년도에도 똑같았어요. 계약서 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계약금 보냈고, 이런 것만 인정을 해주고, 가계약 상태거나 뭐 서로 문자만 보냈고, 이런 것들은 거절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뭐 이러다가 대출 자서를 못했잖아요. 못하면 또 규제 맞아가지고 아니 저 규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점 정책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때 막 막히고 이랬던 일들이 많았어요. 제 그 수강생 한 분도 금요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제가 저 이런 규제 나왔으니까 빨리 뭐 좀 하세요. 지금 혹시 대출 받은 거 맞죠? 해가지고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하면서 바로 반찬해가지고 이제 대출 자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출을 받았지만 이렇게 고관심자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겠죠. 전국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은행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서류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번 정책에 대한 총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과거 15억 초과 대출 그 금지랑 똑같다.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5억 넘으면 대출을 제로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금액으로 끊기보다는 약간 좀 신박한 방법을 써가지고 대출 한도 자체를 이제 6억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쓴 거지, 크게 봤을 때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한 거는 같거든요. 왜 그러면 2019년 12월 16일에 그 대책을 썼냐? 그때 강남이 막 다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이 막 올라가고 그 약간 2019년도에 살짝 조금 조정받고 연초에 조정받고 6, 7, 8월 해서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강남부터 좀 잡아야겠다 해서 그때 강남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억 때는 강남에 많이 있으니까 강남은 대출을 해주지 말자라고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번 대책도 좀 비슷해요. 아무래도 대출을 6억으로 딱 막아버리면 강남집 사기가 쉽지 않겠죠. 자, 급한 불을 잡고 보자는 일종의 극약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상승을 늦추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일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수를 못하게 하면 집값이 빠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는 거는 뭐냐면은 집을 팔게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매수를 못하게 하는 정책은 상승세를 좀 늦추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가 시장들이 지금 막 폭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거래를 우선 중단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었겠죠. 요거를 이제 하나가 이제 작동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그러면은 돈은 어딘가로 가야 될 텐데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를 이제 이번 정책에서 길을 좀 터줬습니다. 중저가 지역으로 돈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정책을 뭐 크게 정리하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출 총량을 반으로 낮췄다. 그러니까 대출 총량 증가를 반으로 줄였다는 건 뭐냐면 6월 달까지만 해도 대출 총량 규제 한도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대출이 좀 어느 정도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걸 이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 한도가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되게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게 좀 큰 규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의미냐? 총량 한도를 확 낮춰버리니까 기존의 대출이 나가려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이번 정책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집을 옛날에 샀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뭐 지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소득 무관.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잘 벌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담대를 6억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저희는 연봉이 6억이에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원래 연봉의 한 대여섯 배는 대출이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출을 뭐 한 30억도 해줬단 말이죠. 근데 대출을 이제 6억밖에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은데 자산이 적은 분들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자, 신용대출은 연봉까지만 받아라. 연봉에 뭐 한 2배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은행에 따라서 뭐 지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여유치를 준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신용대출은 딱 연봉까지만. 그러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집 살려고 했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
이제 탈락을 하는 거고, 소득이 높은 근데 이제 자산은 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흑수저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실거주 하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뭐 후순위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못하게 다 막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으면 집을 샀으니까 들어가서 실거주해. 그리고 이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축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득자만 대출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저소득층도 대출 규제가 본의 아니게 같이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 반환 대출은 1억까지밖에 안 해준다고 했어요. 자, 이게 또 큰 건데, 전세를 맞춘 다음에 전세를 빼주고 내가 들어가야 돼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전세를 빼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빼주는데 그거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못 빼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 전세를 주게 되면 무한 전세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수도권은 이제 80%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쪽은 이제 보증 보험, 전세 보증 보험도 좀 이제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자체도 좀 이제는 좀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요거 5번 뭐 7번 이거는 이번에 같이 발표해가지고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요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만 6월 27일까지 계약서 쓴 사람은 기존대로 해주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매매 계약을 정확하게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다 보내고 했으면 그런 분들은 기존대로 하는 거고, 8일 이후에 뭐 계약서를 썼다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루 차이로 완전 희비가 막 갈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를 하면서 혹시 모를 어떤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긴 한데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실수요자한테 피해 없게 할 건데 내일부터 적용함. 오늘은 금요일 오후다. 그런데 토요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그 선의의 피해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간다라는 거겠죠. 아마 이걸로 이제 또 뭐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뭐 수천 명이 계약을 막 파기하고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금 언론을 보면은 고가주택을 살려고 했던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들이 지금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부동산 고관심자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뭐 유튜브도 보긴 보겠지만 그렇게 막 잘 알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한대.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냥 겁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이게 2019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아니요, 누구누구님은 대출 나왔는데 왜 파기하신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실수로 그랬어요 하면서 막 그때 막 1억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계약을 많이 취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매도자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배액 배상을 하면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먼저 판 분들도 있잖아요.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집을 거꾸로 사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판 다음에 저도 이제 갈아탈 집을 살려고 막 알아보던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일이 꼬여버린 거죠. 나는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는데 집을 살 때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서 요 매도 케이스 자체를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몇 억을 또 손해보신 분들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갭 투자를 하자. 뭐 이랬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갭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에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동호수가 좋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딱 상황이 맞아요. 내가 이사 갈 때 이 사람도 딱 이사를 나갈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뭐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받아서 갭 투자를 뭐 전세 끼고 사자라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신용대출이 막혀버려요. 왜냐면 신용대출을 27일까지 전산 등록을 하면 해주는데 28일부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점심때 발표하고 금요일 안에 전산 처리가 되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연봉의 뭐 100% 이상을.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뭐 지방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뭐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냥 몇천 몇억 날리는 거예요, 그냥.
자, 거기다가 이제 기존 대출 신청자들도 이제 뭐 일부 지점이나 뭐 어떤 그런 뭐 보험사나 은행에서는 뭐 보류가 뜨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아예 확실히 해가지고 뭐 다 처리가 끝난 분들은 다행인데 그게 아닌 분들, 그러니까 계약의 과정 중에 있던 분들 있죠. 가계약금 걸고 뭐 계약서 쓰고 대출 알아보고 나는 이사 갈 집 알아보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며칠간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책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피해자는 피해자인 거고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제 이 정책은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정한 거고, 매수 거래를 지연시킨다. 왜냐면 지금 원래는 6억 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분들, 뭐 나머지는 대출이지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15억, 16억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갑자기 10억을 돈을 구합니까? 못 구하겠죠. 최소 몇 개월, 뭐 길면 뭐 1년, 아니면 뭐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매수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상승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매도자들이 집을 안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들은 집을 막 살려고 하니까 상승세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매수세, 이 강한 매수세를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하게 대출을 확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이제 급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상승 속도도 이제 거의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래가 중단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집을 살 수도 있고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가 주택들만 규제를 하고 상대적인 중저가들은 규제에서 거의 빠져나갈 수 있게 이번에 아주 영리한 어떤 규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중저가 아파트, 중저가 주택들은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강남 급한불 끄기 목적으로는 효과적인 대출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뭐 이게 옳은 정책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불 끄기 목적으로는 효과적이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이제 타겟팅이고, 금액대로는 20억 넘어가는 뭐 40억, 50억대들은 훨씬 더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뭐 강남 3구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 집을 팔고 뭐 대출 뭐 한 6, 7억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들도 있어서 수요가 완전히 꺾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집을 사는, 소위 그 전문직들이 집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뭐 소외를 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곳들은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절묘한 한 수를 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출 규제 없었다. 매수세 실종에 강남 주택 시장은 뭐 매도 호가가 막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가격이 빠질까? 상급지 갈아타기 일단 대기, 뭐 강남도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매수 매도가 막 동시에 급감한다. 초강수 대출 규제에 강남권이 뭐 숨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언론 기사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잠깐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속도가 좀 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집값이 하락될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집값이 하락되려면요, 매도자가 공포감을 가져가지고 집을 이렇게 던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언제 겪었죠? 최근 한 2년 전에, 3년 전에 금리가 막 엄청나게 폭등할 때, 금리가 막 올라가고 뭐 주담대 10% 간다, 막 이제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 매도자들이 무주택자가 될 각오로 막 집을 막 팔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집값이 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공포감이 생길 만한 요소가 있나?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있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고 했던 분들이 움직였던 건 아니거든요. 나도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집, 상급지로 뭐 가겠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이렇게 내놓고 매수하고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좀 옮기지 말아야겠다, 있는 상태로 좀 잠깐 스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라서 공포감까지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호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사라지겠죠. 왜냐면 지금은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정책이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매도자 절대 우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매도자들도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니 막 엄청난 호가를 부르지는 못해요.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막 일주일 만에 1억을 올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일부 지역들은 뭐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호가는 없어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가계약을 했는데 저 계약금 난리 나요, 뭐 저 대출 안 나와서 저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그 뭐랄까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도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든 누가 손해를 보겠죠. 그렇게 된 이후에는 거래가 이제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매수자들도 돈을 더 만들어야지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살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매도자들도 팔아봐야 어차피 나도 돈이 없어서 못 사거든요. 나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상급지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팔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래는 이제 소강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도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실거주 하러 가면서 대출 받은 다음에 기존 집은 뭐 전세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주담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그러면 2주택 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도 지금 뭐 어렵고, 그러면 뭐 이 집도 전세 주고 저 집도 전세 주고 나는 뭐 월세 가서 살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담대를 안 끼면서까지 막 이렇게 2주택 하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는 좀 쉽지 않겠죠. 거기다 이제 전세 반환 대출도 있다 말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반환 대출도 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가장 큰 타격일까? 20억 넘어가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뭐 30억 하고 막 25억, 뭐 40억 하고 이런 재건축들,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전세가가 되게 낮거든요. 전세가가 뭐 집값에 뭐 한 10%, 20% 막 이런 곳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 하러 들어갈 때는 7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30억 아파트라고 칠게요. 30억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럼 전세가 막 엄청 낮겠죠. 근데 여기에 실거주 한다고 대출을 받아봐야 6억밖에 안 나오니까 20%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를 현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80% 현금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거 집 사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들의 뭐 압구정 뭐 이런 데들은 뭐 현금 박치기를 하겠지만, 그런 곳들이 아니라면은 이거 이제 매수세가 이제 확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사나 이제 전문직 뭐 고연봉 부부 이런 분들이 강남 3구나 이런데 신축급 아파트들을 많이 좀 알아보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샀어요. 이런 동네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매매가가 좀 막 쫙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규제가 됩니다. 의사나 뭐 전문직 고연봉 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지, 신축 뭐 이런 아이들 키우기 좋고 이런 동네들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는 뭐 3, 40%밖에 안 되지만 대출 70%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분들은 연봉이 높으니까 대출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연봉이 높든 말든 어차피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갑자기 어디서 한 20억을 구해야지만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뭐 좌절하고 있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 하면서 막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일주일 전에는 정부에서 집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면 이 정도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 했었을 뿐인데,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네 능력으로는 집을 사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집을 살려고 지금 전세 만기 다가와서 막 집 돌아다녀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 살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허탈한 상황에 좀 빠져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돈이라는 거는 어딘가로 보내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유동성도 풀고 뭐 금리도 어쨌든 인하 기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추경도 하고 돈은 막 풀립니다. 그러면 아예 다 막을 수는 없으니 어딘가로 돈을 보낼 텐데, 이 정책은 대출은 6억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까지는 기존의 어떤 대출 받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매수세가 12억까지 뭐 약간 높을 수도 있지만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옮겨 붙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난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대부분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아니 강남 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원구를 사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시장을 좀 약간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장은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강남, 뭐 옥수, 뭐 성동 이런 데를 추격 매수를 하고 싶어 하던 소위 말하는 고소득 흑수저 부부 이런 분들은 강남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수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거래가 중단입니다. 이쪽은 어차피 나는 뭐 옥수나 뭐 이런 데는 못 사요. 원래는 못 사고 그냥 전세를 더 살아야 되나 뭐 고민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노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뭐 광명 이런 데들 막 보고 있었단 말이죠. 뭐 구성남, 평촌 이런 데 보고 있던 분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가 다른 부류예요. 그러니까 A 팀들은 이제 거래 중단이 되는 거고 B 팀들은 거래를 안 하려고 했던 분들도 야 이거 이러면 사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거래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노원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원 쪽은 지금 재건축이거든요. 노원은 또 재건축이 또 이렇게 엮여 있는 곳이라서 약간 조금 뭐 덜할 수는 있는데 저는 금액이 한 12억대 이하인데 나름 그래도 좀 실거주가 괜찮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좀 결심을 할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 이런 곳들은 안 살까 말까 조금 고민하던 분들이 야 이거 사야겠다라고 움직일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집단은 서로 다르다. 자, 이번 대책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 끼고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요. 자, 대출 규제를 해도 전세 끼고 집을 사면은 사실 요 대출 규제의 효과가 제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또 규제하는 파트가 요겁니다. 전세 끼고 집 사지 마라.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신용대출 연소득까지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전세 반환대출을 1억까지만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되게 크거든요. 전세 반환대출을 진짜 1억으로 막는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27일 전에 만약에 전세가 있는 그런 물건을 뭐 전세 끼고 샀던지 아니면 내가 27일 전에 샀는데 뭐 그 전에 전세 계약도 뭐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전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6억까지 받고 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사는 분 있잖아요. 새로 사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세를 새로 맞춘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전세금 반환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재 규제로는.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무한갱신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물론 뭐 시세대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실거주 의무를 두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세를 빼주고 대출 받아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계속 전세를 계속 돌려야 돼 이제 이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전세를 계속 돌립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제 뭐 분양받아서 이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은 가능한데 뭐 잔금은 또 뭐 6억까지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또 막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아파트가 뭐 30억이라고 칠게요. 30억이면 중도금 대출은 뭐 60%까지 뭐 해주는데 막 하는데 잔금은 갑자기 6억으로 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걸 분양받습니까?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죠. 잔금을 내가 못 내는 거야. 전세를 맞출 수도 없고 뭐 지금 잔금도 못 하고 이거 어떡하지? 완전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도 6억으로 막겠다 뭐 이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재건축 진행 안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진행 안 되지만 신축 분양을 받아서 뭐 준공할 때 뭐 전세를 맞춰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다 깨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누가 청약을 받아야 되냐 현금 부자들만 이제 청약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청약도 돈이 없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청약으로 한번 로또를 꿈꾸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청약 받으면 이제 잔금을 못 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이건데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큰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년 그러니까 2+2 연장 쿠폰 있잖아요. +2 쿠폰을 쓰신 분들은 임차인이요. 임차인 기준으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2+2를 쓰는 순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약간 무적의 그 권리를 갖게 돼요. 임차인들은. 그래서 내가 살다가 전세가 막 빠지면은 그냥 계약 깨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전세가 올라.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임대차 3법인데 이게 독수조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전세 반환 대출은 1억밖에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환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파산, 집 경매 넘어가 뭐 이런 거예요. 뭐 파산까지는 안 가겠지. 뭐 집이 경매 넘어가는 거니까. 집 경매 넘어가서 뭐 누가 사주겠지만 뭐 대부업체가 호황이겠네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당연히 뭐 대부업체를 뭐 빌려서 뭐 막아야겠죠. 근데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어쨌든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면은 이제 뭐 이제 대부업체를 쓰시든지 아니면 세입자를 바로 맞춰야 되잖아요. 빨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싸게 맞추든지 뭐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를 준다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로만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인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임대인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안 하겠죠. 자,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못 줘요. 그러니까 월세도 못 주지, 전세도 불안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규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임대차 시장은 이제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제 월세도 뭐 마음대로 못 주고 전세도 막 리스크가 커지는데 그러면 있는 분들도 이제 보증금 안 올리고 계속 반전세로 갈 거예요. 반전세로 계속 올리면서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 막 끌고 가는데 새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든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 전세 매물 급감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뭐 지방에 산다거나 아니면 뭐 미분양을 산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살기 좋은 실거주성이 좋은 동네들을 사시는데 그런 동네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실거주하러 들어간다는 거는 그 동네에 임대차 시장은 이제 혼란 속으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문재인 시즌 2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책이 12, 16 대책과 약간 형식만 다르지 비슷하게 만든 케이스라서 아마 부작용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냐?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현금을 막 들고 있어. 막 현금을 막 엄청 들고 있다가 강남을 막 돌아다녔는데 요즘에 최근에 너무 올린다. 막 매도자들이 막 1억, 2억, 막 5억씩 올리니까 좀 짜증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친 불장은 이제 끝날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막 동호수 괜찮은 것들도 뭐 조금씩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딜 잘 해가지고 싸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수혜자고요. 그리고 이제 한 8에서 10억대 아파트 보유자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한숨 돌리는 거죠. 이제 여기에 한 뭐 2년 있다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이제 거주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대출이 그래도 6억까지 나오니까 둘이서 연봉을 어떻게든 뭐 한 1억 정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조금 뭐 빌리든지 하면은 어떻게든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8에서 10억대는 어떻게든 이 대출 규제에서 해결이 되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의 피해자분들은 누구냐? 이제 최근에 매수나 뭐 매도 계약을 막 했는데 뭐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주말에 막 계약 깬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골치 아픈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최근에 가계약을 했는데 뭐 본계약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뭐 가계약금을 날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피해를 받으신 거고, 특히 이제 뭐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 받고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처치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 분들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정책의 또 피해자는 뭐 당연히 고소득, 저자산, 맞벌이, 무주택 부부, 요 분들이 이제 제일 좀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집을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방법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염없이 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저 집들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겠죠. 아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조금씩 거래를 좀 할 겁니다. 금리도 내려가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한 3년을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저 집은 이제 천천히 막 올라가.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피해자는 아마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한 5에서 8억대 정도 아파트를 지금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집 살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 분들이 지금 되게 본의 아니게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 정책자금도 같이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뭐 고소득자들을 때려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나를 때려잡아 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기금 비어가는데 돈 쓸 부동산 공약만 해가지고, 이게 공약 단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냐면 주택 기금이 지금 빠르게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지금 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정책 자금을 더 푼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억 이하 아파트를 대출 규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 자금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거죠. 뭐 100명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한도를 줄이더라도 200명한테 대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책의 피해자가 있죠.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인데 지금 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한 대로 지금부터 이제 집을 막 사는 분들은 아마 실거주를 하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대출 주담대 받아서 전입 신고가 또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월세 매물이 많이 줄겠죠. 그런 데들 이제 전월세 매물 많이 줄어들면은 가뜩이나 지금 약간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 전세 매물 사라지면서 약간 여기도 임대료가 올라갈 확률이 좀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장 앞에 불은 끌 거예요. 당장 뭐 강남에 막 불 붙어 있고 막 지금 뭐 성수 막 불 붙어 있고 성동 다 불 붙어 있었는데 마포도 그렇고 잠깐 이제 불이 꺼지죠. 근데 이 불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겠죠. 다른 데로 가면서 불이 옮겨가는 개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민들한테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좀 잠잠한데 뭐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년 정도 지나면 꺼진 불이 다시 붙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걸 모를까? 아니죠. 이 게임은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정부도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모를 확률은 없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양도세 중과 원상복구가 내년 5월 9일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인상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강남 때려잡기 타겟팅이거든요. 요 규제를 하고 싶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시즌2가 되는 건데 유혹이 계속 있을 텐데 이거를 참을 수 있을까?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규제 참을 수 있을까요? 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관련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당장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면 할 수도 있다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장 세금 규제는 안 할 건데 상황이 심각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게 저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서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국민들이 막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이 심각하군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좀 번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뭐 길면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벌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이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급을 많이 할 거니까 잠깐 좀 기다려 줄래? 라는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이제 사전 청약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든 막 이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제 공급을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공급을 보여주고 뭐 오피스텔을 막 많이 공급을 하든 뭐 임대주택을 뭘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것들을 요 3개월 안에 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러면은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올라가는 순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카드의 유혹, 그 유혹을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